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청와대학 사람들이 월 몇천 위안밖에 안 되는 비정규직 하위 계층의 일자리를 놓고 싸우다니 그들이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올해 정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걸까요? 어제 뉴스를 하나 봤는데 심천 핑산구 문화체육국에서 비정규직 하위 계층 인원을 공개 모집했더군요. 이 직무는 도서관, 미술관, 문화관 등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직무인데 정규직이 아니면 월급도 몇천 위안 수준으로 학사 학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모집 인원은 16명이었지만 놀랍게도 지원자가 4,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들의 학력을 봤을 때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이 안에는 211-985 대학뿐만 아니라 많은 명문 대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민대학교, 중산대학교, 한문대학교 등이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와대학교가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중 절반이 석사 학위 소지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왜 청와대학 졸업생이 월 몇천 위안짜리 비정규직 하위 계층 직무에 지원할까? 두 가지 이유밖에 없겠죠. 첫째, 그들이 정말 게으르고 더 이상 치열하게 살고 싶지 않아 단지 안정된 일자리를 원했기 때문이거나, 둘째, 올해 정말로 청와대 졸업생조차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 이와 비슷한 사례는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9월 18일 한 네티즌은 북경대학 소프트웨어 공학 전공 졸업생이 북경 고궁박물원에서 보안팀 일선 경비원 직무에 지원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경대 졸업생이 경비원 일을 하다니 너무 과잉 인력 아닌가요?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누구든 결국 비정규직이 되는 것이 운명이구나, 사실 놀랄 일도 아니지 라며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네티즌은 이를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생이 일반적인 직업을 갖는 것도 정상적인 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궁박물관의 한 관계자는 보안팀 일선 경비원이 컴퓨터 관련 사무 업무를 포함한 종합적인 직무라고 설명하며 그 업무에는 실제 보안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고궁의 경비원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또는 오후 5시 30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절에 따라 초과 근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직무는 정규직임을 명확히 밝히며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경대 졸업생의 고궁경비원 취업과 유사하게 최근 운남 보산학원의 기숙사 관리인 채용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학교 기숙사 관리인 채용 명단에 따르면 중북대학, 운남농업대학, 서남임업대학 석사 출신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전공은 기계공학, 환경과학, 농업관리였지만 그들의 주요 직무는 학생 기숙사 관리였습니다. 최근 외부에서 자랑스러운 하늘의 아들로 불렸던 북경대학교 철학과 졸업생 방휘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천재라 불리던 그는 전국의 985-211 대학에 60개가 넘는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기준을 낮춰 절강의 한 사립이본대학에 교수직을 겨우 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청와, 북경대 같은 최상위 대학의 박사 학위자는 기업이나 대학에서 매우 귀한 인재로 여겨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방휘의 경험은 이러한 기대를 깨뜨렸습니다. 특히 그가 철학 박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많은 네티즌은 문제는 학력이 아니라 전공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철학은 흔히 싱크홀과 같은 전공으로 여겨져 졸업 후 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컴퓨터 같은 인기 전공의 석사 졸업생들은 높은 연봉의 직업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박사 과정까지 마친 사람들, 특히 방휘 같은 박사생들은 일반적으로 대학 교수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대학 교수직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면서 박사 인력이 과잉 공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명문대학인들은 985-211 대학들은 더더욱 인재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인재를 선별하여 채용합니다. 이들 대학은 지원자의 박사 학력뿐만 아니라 학부와 석사 과정이 모두 명문대학 출신인지까지도 평가하며 학술 성과가 얼마나 풍부한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결국 박사 학력이 아무리 높더라도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상적인 일자리를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방휘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오랜 구직 실패를 경험한 끝에 결국 기준을 낮춰 민간 2등급 대학의 교직을 얻었고 그의 심정은 무겁기만 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학력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취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구직자들은 안정성을 갈망하게 되었고, 이는 고학력자가 낮은 진입 장벽의 일자리에 지원하는 현상을 더욱 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역시 적절히 조절될 필요가 있으며, 결국 각자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북경대 박사조차도 취업이 어려워졌다고요? 사실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최근 몇 년 동안 학력 가치 하락은 불가피한 추세였습니다. 아마도 다들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1998년부터 우리 대학들이 모집 인원을 확장하기 시작했죠. 학사 모집도 확장하고 석사, 박사 과정 모집 인원도 모두 늘렸고요. 그렇죠? 그 해에 졸업한 박사들은 지금까지 많아야 20여 년이고 적어도 10여 년이 지났죠. 안 그래요? 그 당시 박사로 졸업한 사람들이 지금에 이르러서도 대부분 직장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갑자기 많은 자리를 추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대학에는 원래 그만큼의 자리가 없었는데 이 박사와 석사 졸업생들이 이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죠. 기존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 아직 일할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 블로그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현재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나는 칭화대 출신이야, 나는 북경대 출신이라는 학벌의 아우라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명문대 학력을 통해 당연히 고연봉의 체면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학력이 가져다주는 혜택은 마치 과거의 인구 보너스처럼 보너스 기간이 끝나면 명문대 타이틀만으로는 더 이상 취업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자리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경쟁자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자리는 이미 모두 차지했고, 기대를 품은 박사와 석사들은 그 자리에 도달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박사생들은 기대치를 낮추고 문턱이 낮은 직업에 스스로 맞춰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취업의 압박이 크기 때문에 일단 직업을 구하고 보자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실제로 많은 고용주가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단순하고 기술적으로도 큰 도전이 없는 일자리, 예를 들면 공장에서 나사를 조이거나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고학력자는 오히려 불안정한 요소로 인식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고급 인재가 오래 머물지 않을 거로 생각하며 언제든지 이직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시한폭탄으로 여겨 며칠 일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되면 기업은 계속해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직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우려로 많은 기업들이 고학력자를 채용하는 것을 꺼리며 오히려 학력 수준이 직무와 적합하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의지가 있는 직원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박사나 석사들이 구직할 때 명문대 타이틀이 더 이상 과거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취업시장의 현실을 더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학교 위챗 공개 계정에 게시된 5가지 질문, 청와대 졸업생은 어디로 갔습니까? 라는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이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고, 기사에 따르면 2023년 청와대 졸업생 중 단 8%만이 해외 또는 해외 유학을 선택했으며 대부분의 졸업생이 직접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국영기업 중에서는 중국 항공우주기술그룹과 국가전력망공사가 가장 인기 있었으며 민간기업 중에서는 화웨이가 1위, BYD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청와대 학생들이 예전에는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을 얕잡아 봤지만 지금은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취업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학생들에게 더 큰 경쟁 압력을 가해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대학생들의 취업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공기업과 같은 체제 내로 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기업 정규직 일자리의 매력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학원생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원래 저학력자들이 담당하던 일자리에 고학력자가 진입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학력의 가치 하락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현재 많은 중국의 고소득층이 중공 지도부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에 부닥치고 있으며 이 현상은 더 넓은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3세의 보험업 고위 간부인 토마스 우는 최근 자신의 직업 전망에 대해 깊은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연봉 인상이 더 이상 노력과 연관이 없으며 일의 의미도 사라졌다고 토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상해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우 씨는 깊은 불안감에 빠졌습니다. 그의 월급은 20% 줄어들었고 회사는 감원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 아이의 국제학교 학비를 계속 지불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많은 중산층 이상 사람들에게 공통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때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열심히 일해도 그 의미가 없다는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우 씨의 혼란은 중국의 고소득층이 느끼는 공통된 감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가 국영 금융회사의 임금 삭감을 추진하면서 한때 화려했던 금융, 기술, 부동산 업계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 산업이 과거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을 이끌었지만 현재 중국 지도부는 신에너지, 반도체 등 고품질 발전 분야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금융 종사자는 자신들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 그들의 향락주의 생활 방식으로 비난까지 받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북경의 한 증권사 직원인 트레이시는 농담조로 우리는 마치 거리의 쥐처럼 모두에게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국가가 더 이상 금융 인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업계 전반에 퍼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뮤추얼 펀드 회사의 간부 샤론 차오는 수면제가 자신의 절친이 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 더 많은 감봉이 예상되어 지출을 줄이기 위해 포르쉐까지 팔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중국 금융업계의 임금 삭감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금공사는 2023년 4월 기본급여를 대폭 삭감했으며 일부 직원은 최대 25%까지 급여가 줄어들었습니다. 높은 연봉에 의존해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이는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금융업뿐만 아니라 소비자 기술 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기술 대기업의 감원으로 수만 명의 직원이 영향을 받았으며 부동산 산업의 침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직종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한때 벽개원에서 수억 위안의 부동산을 판매하던 아이비장은 이제 소셜 플랫폼에서 건강 제품을 판매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전처럼 살겠다고 생각하는 건 그야말로 꿈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일련의 경제정책이 중국 고소득층의 자신감을 갈아먹고 있으며 이는 더 큰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크리스토퍼 마퀴스는 이들 전문직 종사자가 한때 중국 경제 발전의 중추 역할을 했지만 그들의 상실감이 위험한 압류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고소득층이 계속해서 활력을 잃고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으려 한다면 중국 경제는 더 깊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정책 전환으로 뒤집어질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